모녀는 왜 손가락질을 받으며 끌어안고 울고 있을까요? 잠시 후 오디오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저의 삶은 평생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동네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저는 아이라면 사족을 못 썼죠. 그래서인지 20살 꽃다운 나이에 첫 남편과 결혼하며 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제게 자식 인연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던 걸까요? 첫 남편과 보낸 20년의 긴 시간 동안 저는 3번의 유산을 겪고 말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아이를 잃고 나니 제 가슴은 언제나 공허하고 아팠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실감에 홀로 방에 누워 엉엉 울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찾아와 제게 모진 말들을 쏟아냈어요. 애도 못 낳는 게 우리 집 대를 끊어놨다 하시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말들을 전부 제 가슴에 품고 살아갔어요. 어렸을 적부터 저는 주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식이 있어야 여자 대접을 받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자식이 없으니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한 번도 대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죄인처럼 그 모진 말을 듣고 있었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 저는 아이를 갖기 힘든 나이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대놓고 외도를 저질렀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이도 못 낳으면서 이 집안에 왜 있냐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나니 제 나이는 어느새 40이 훌쩍 넘었더군요. 자식도 남편도 심지어 기댈 곳 없는 친정마저도 없었던 저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죠. 하지만 끈질긴 삶은 제가 놓는다고 놓아지는 게 아니더군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고 저는 우연히 2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일하던 백반집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험하고 까다로운 손님들과는 다르게 제게 늘 존대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었죠.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첫 번째 결혼 생활을 겪고 나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남자란 없을 거야라고 다짐했었는데 말이죠. 그에게는 저에게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막 입학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죠. 남들은 재혼할 때 상대방의 아이 문제로 많이 다툰다던데 저는 그 아들이 저에게 온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드디어 제게도 엄마가 되는 날이 왔구나 싶어 벅차고 기뻤습니다. 설렘을 안고 그날을 기다렸고 며칠 뒤 저는 제 아들이 될 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혁준. 첫 만남은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학생이면 한참 어린아이도 아닐 텐데 제 아빠 손을 꼭 잡고 나타나서는 눈에 상심지를 켜고 저를 한참이나 노려봤죠.
그 당시 혁준이의 키는 제 귀 정도 오는 높이였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는 아이의 눈빛이 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린아이가 어떤 일들을 겪었길래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걸까 생각해 보니 되려 안쓰러웠죠. 그리고 저와 혁준이가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죠. 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혁준이의 낯가림은 제가 예상했던 몇 주를 넘어 몇 달이나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모가 집에 들어온 것이 어색하고 싫은가 보다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의 털을 아주 뾰족하게 세우고 있는 고양이처럼 혁준이는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저의 노력이 허사가 될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가는 듯 아팠습니다. 이런 제가 딱해 보였는지 동네 아주머니들은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제 자식 키우는 것보다 어렵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럴 때면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다가도 한편으로는 혁준이와 제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났나 싶어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은 바로 밥상 앞이었습니다. 혁준이는 제가 차린 밥에는 젓가락조차 대지 않았어요. 남편이 혼을 내도 제게 모진 눈초리를 보내며 버티기만 했습니다. 최혁준, 너 왜 밥 안 먹어? 아빠가 또 화를 내야 먹겠어? 여보, 혁준이가 먹고 싶으면 먹겠죠. 식사 시간마다 왜 애를 못 잡아서 그래요? 제가 남편을 말리면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며 화를 내는 대신 혁준이에게 더욱 강하게 다그쳤어요. 너 또 엄마가 내 밥 했다고 안 먹는 거야. 내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잡곡밥에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한 상을 차려놨는데 왜 밥을 안 먹냐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내 밥을 일일이 따로 차려줘야 하는 건데. 사내 자식이 꾹 닫고만 있지 말고 뭐가 불만인지 말을 해보란 말이야. 저는 얼른 혁준이에게 달려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혁준아,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오늘 시장에 갔는데 고등어가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우리 혁준이한테 빨리 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요리를 한 거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혁준이는 식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혁준이는 저를 향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친엄마도 날 버렸어요. 10년 넘게 날 키운 엄마도 내가 잘 때 그것도 한마디 인사말도 없이 날 그렇게 버리고 갔다고요. 친엄마도 날 그렇게 대하는데 새엄마라고 계모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 여자가 해준 밥을 왜 안 먹냐고요. 여기에 독을 탔을지 내가 어떻게 알고 먹어요. 나만 없으면 이 여자랑 아빠 둘이 잘 지낼 텐데 이 여자 눈에는 제가 눈엣 가시 아니겠냐고요. 거 봐요. 아빠도 지금 내가 눈의 가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만 없으면 이 집안이 잘 돌아갈 테니까 나가라는 거잖아요. 숨이 막힐 듯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혁준이의 울부짖음. 그 순간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혁준이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혁준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혁준이의 얼굴 대신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아픔을 느낄 틈도 없이 저는 혁준이의 얼굴을 꽉 감싸 안고 있었죠. 여보, 왜 당신이 끼어들어? 내 얼굴에 손대지 말아요, 아줌마.
이러면 내가 뭐 감동이라도 받을 줄 알아요. 아줌마도 잠깐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다가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릴 거 아니에요. 친엄마도 그랬어요. 나한테는 항상 잘해주셨는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한테 말도 없이 떠난 거라고요. 아줌마도 아빠 보고 이 집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빠한테나 잘하고 아빠한테나 이쁨 받으며 살아요. 그러다 아빠가 싫어지면 그냥 아빠한테만 상처 주고 지금 나가시라고요. 바닥에 널브러진 저를 매섭게 쳐다보며 말을 쏟아내던 혁준이는 남편의 윽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본 혁준이의 눈빛이었는데 그새 혁준이의 눈빛은 더 깊고 슬퍼져 있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혁준이가 왜 저를 밀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혁준이는 제가 싫은 게 아니라 저와 친해지고 정을 나누는 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그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입니다. 혁준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남편과 함께 묵묵히 식탁을 치웠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남편은 내가 왜 끼어들어서 상황을 더 크게 만드냐며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혁준이의 눈에 비친 슬픔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밤이 깊도록 혁준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홀로 혁준이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씀하셨던 남의 자식 키우는 것이 제 자식 키우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혁준이는 점점 더 버릇없고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다양한 사고를 쳤죠. 제 친아들이었으면 몽둥이로 엉덩이에 멍이 들 때까지 때려서라도 그 버릇을 고쳐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혁준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를 훈육한다 한들 그것이 본인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역시 계모라 나를 함부로 대하는구나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혁준이가 친구를 일방적으로 때려 친구가 많이 다쳤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길로 혁준이의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거리는 혁준이의 모습을 보니 눈앞이 핑 돌았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착실한 아이라는데 이렇게 점점 더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고 폭력까지 쓰는 모습을 보니까 혹시 저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변했나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교무실로 들어서자 혁준이는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친구와 그의 엄마를 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라고요? 저 그냥 퇴학시켜주세요. 저 같은 놈이 학교 다녀서 뭐해요? 여기 저놈도 그랬고 여기에 있는 저놈 엄마도 그렇고 나 같은 건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혁준이가 그동안 엄마가 버린 아이라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혁준이는 분한 마음에 주동자를 때렸던 건데 폭력이 과해일이 커졌던 것이었죠. 놀림 받았을 혁준이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본인을 도와주려는 선생님의 어깨를 밀치며
퇴학시켜달라고 소리 지르는 혁준이를 보자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죠. 점점 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변해가는 혁준이의 눈빛을 더는 두고만 보지 않겠다고요. 야, 최혁준. 너 선생님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어디 선생님을 툭툭 밀치고 있어. 아줌마는 또 뭐예요? 아줌마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으면. 혁준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혁준이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보는 혁준이를 보며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한 대 더 때렸죠. 너도 그만해. 내가 왜 내 아줌마야? 엄마지. 난 내 엄마야. 그래서 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건방 떠는 꼴 더는 안 봐줘. 너 당장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어서. 제 화난 모습을 처음 봤는지 혁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때 혁준이에게 맞은 친구의 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아, 당신이 그 계모야? 계모라 애가 이렇게 아나무인이 되도록 아무 신경도 안 쓰나.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 중요한 시험인데 저 팔로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공부는 해서 뭐 한대요? 뭐 학생인데 공부해서 뭐 하냐니. 계모라 그런지 애들 공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나 보네. 아니요. 제 말은 듣기로는 당신 아들이 제 아들 놀리는 주동자였다는데 친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여기저기 떠벌리며 놀리고 다닌 놈이 공부해서 뭐 하냐고요. 쟤는 공부보다 인성교육이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혁준이는 공부하란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잘하고요. 뭐, 너 내 아들한테 말 다 했어? 계모 주제에 어디 친엄마인 나한테 자식 교육을 운운하고 있어. 아이고, 그 어미의 그 아들이 납치셨네. 저기요, 아줌마. 재혼이 어때서요? 계모가 어때서요? 제가 계모라 우리 혁준이 옷을 안 빨아 입혔어요? 아니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아줌마 말 나온 김에 우리 혁준이 교복 한번 봐요. 친엄마는 옷도 안 빨아 입히는지 저기 좀 봐봐. 목덜미가 아주 누렇게 변했구만. 우리는 옷은 깨끗하고 옷에 주름 하나 없이 쫙쫙 다려 입혀요. 옷이나 신경 써주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세요. 뭐 아다 됐고 돈 내놔. 돈. 우리의 치료비 내놓으라고. 그날 저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친구와 그 엄마에게 단돈 1원의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던 혁준이의 첫마디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놀랍게도 혁준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나를 세우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저를 슬금슬금 피하는 대신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식탁에 마주 앉으면 젓가락으로 밥만 깨작거리던 아이는 제가 차린 밥을 한 술 두 술 뜨기 시작했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저를 외면하던 아이는 다녀왔어요 라고 짧게나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벅차올라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죠. 혹시나 아이가 저를 어색해할까봐 혹은 제가 감동한 모습을 보고 저를 다시 밀어낼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 역시 혁준이의 변화가 마냥 신기한 듯 제게 물었습니다. 혁준이가 왜 갑자기 달라진 거야? 혹시 내가 무슨 짓 한 거 아니지?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혁준이의 변화에 기뻐하는 대신 혹시나 제가 혁준이에게 이상한 짓을 했을까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혁준이의 변화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혁준이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혁준이가 오랜만에 집에 와서 저와 말이라도 할까 싶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죠. 그때 혁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좀 안아주세요. 뭐? 혁준아, 뭐라고? 안아달라고요. 친엄마는 한 번도 날 안아주지 않았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키웠으면서도요. 그런데 엄마는 날 꼭 안아주셨죠. 학교 교무실에서 제가 뺨을 2대나 맞을 때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혁준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혁준이의 작은 몸은 제 품에 쏙 들어왔죠. 저는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고 혁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분이 넘는 시간을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혁준이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었는지, 왜 저를 안아달라고 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묻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혁준이의 작은 입에서 다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엄마는 날 버렸어요. 아빠는 저를 키운 친엄마를 싫어했고요. 그래서 나는 친엄마처럼 아빠가 싫어하는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빠랑 사는 게 싫으면 그냥 엄마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안 그랬잖아요. 내 엄마가 되어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제 엄마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저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혁준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혁준이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혼자 외롭고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혁준이는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복수심에 일부러 망가지려 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첫 결혼 생활의 아픔도 3번이나 아이를 잃었던 상실감도 혁준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죠. 혁준이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혁준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혁준이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혁준이는 저에게 낯선 아이에서 어느새 하나뿐인 딸 하나가 되어 주었습니다. 혁준이가 제게 엄마라고 부르던 날은 마치 마법처럼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죠. 그 아이는 더 이상 혁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태어난 딸 하나였어요. 하나는 제가 쏟아붓는 사랑만큼이나 제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었고요. 공부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예쁜 아이로 자라주었죠. 남편 역시 하나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고 우리 세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하나는 어느새 명문대에 입학하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죠.
저는 하나가 성인이 된 후 비로소 제가 완전한 한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을까요? 하나의 아빠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저는 삶의 의욕을 잃고 말았죠. 제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마저 저를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 둘뿐인데 엄마가 힘을 내야죠. 저도 엄마랑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봐요. 하나의 위로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이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의 시간이 더 흘렀고 하나는 어느새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가 제게 조심스럽게 건우라는 남자를 소개해 주었죠. 하나는 건우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라며 제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가 너무 잘나서 혹시 그 남자가 하나에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 혹시나 하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건우는 저의 우려와는 다르게 하나와 저의 관계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하나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제가 하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을 어머니께서 주셨으니 저에게도 어머니는 평생의 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우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건우의 모습에 저는 그를 신뢰하게 되었죠. 건우의 부모님은 명문가 출신으로 재력과 명예를 모두 가진 분들이라고 하나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의 첫 만남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이 그분들에게 어울릴까? 혹시나 그분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하나는 저에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나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하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죠. 드디어 건우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온 집안을 쓸고 닦았고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었죠. 하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하고 가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하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건우의 부모님에게 인정받아 하나를 가장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와 함께 건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건우의 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죠. 저는 살짝 긴장했지만 하나와 건우의 손을 잡고 힘을 내었습니다. 건우의 부모님 댁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바닥, 가지런히 놓인 고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들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저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어 하나의 손을 더 세게 잡았죠. 하나는 그런 저를 알아챘는지 제 손을 토닥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드디어 건우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건우의 아버님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어머님은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가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의 말은 상냥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저를 검사하듯 위아래로 훑어보셨죠. 건우는 그런 분위기를 읽었는지 제게 다가와서 팔짱을 끼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 어머니세요. 하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시죠. 건우의 말에 어머님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우아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네, 건우가 하나가 얼마나 똑똑하고 예쁘게 자랐는지 늘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참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이 제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의 자식이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죠. 하지만 이내 저는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하나는 제게 온 축복입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를 키우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님은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직업, 가족관계, 성장 배경 등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고 어머님은 제 대답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죠.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긴장한 탓에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건우의 어머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하나가 어렸을 때 사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앨범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하나 어릴 때 사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많이 찍어서 앨범이 몇 권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 앨범을 한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나 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건우의 부모님이 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는 확신했죠. 건우의 부모님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의 안도와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건우의 어머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댁에 낡은 앨범이 있으신가요? 하나가 어릴 때 사진을 찾고 있는데 그 앨범에 있는 사진이 가장 예뻐서요. 저는 그날의 통화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건우의 어머님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제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낡은 앨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자 제 손끝에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앨범의 낡은 표지를 넘기자 어린 하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뽀얀 볼살의 통통한 손가락, 그리고 해맑은 미소까지. 사진 속 하나의 모습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앨범을 넘기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저와는 다른 하나의 친모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이 사진을 본 건가? 하나가 이 앨범을 가져다 준 건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저는 하나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야, 혹시 건우 어머님께 낡은 앨범을 가져다 드렸니? 하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 무슨 소리야? 제가 왜 그 앨범을 가져다 드려? 무슨 일 있어요? 하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아직은 모르는구나.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그날 밤 건우의 어머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앨범 속 아이가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앨범 속에 아이의 친모가 따로 있던데요. 하나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계모의 딸이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하나가 당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건우에게 워낙 잘하고 건우 역시 하나를 사랑하니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의 자식, 그것도 계모가 키운 아이를 우리 집안에 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입니다. 그런 집안에 어떻게 그런 아이를 며느리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머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혼의 자식, 계모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 하나는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는 이미 제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건우와 결혼하고 싶다면 유진 씨와 의절하고 친모를 찾아가라고요. 하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현명한 분이시니 하나에게 어떤 선택이 좋을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나에게 이런 충격적인 요구를 했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나가 친모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얼마나 큰데 다시 그 상처를 건드리다니. 저는 당장이라도 건우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죠. 제게 선택권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슴 아픈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하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엄마가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어. 나 때문에 엄마가. 하나는 제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때 하나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나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제 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나의 눈물은 저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죠. 한참을 울던 하나는 제 손을 꽉 잡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포기할게. 하나야. 갑자기 무슨 소리니? 건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해요. 건우도 저를 사랑하고요. 하지만 건우네 부모님에게 우리 엄마가 모욕을 당하는 꼴은 더는 못 보겠어요. 그분들은 엄마를 그저 제가 데려온 계모로만 취급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게 저의 유일한 꿈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저 때문에 불행해지고 있잖아요. 친엄마에게 버림받은 저를 엄마는 아무 데가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제가 어떻게 버려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엄마가 제 인생의 유일한 가족인데 저는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 저를 이렇게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미안했죠. 저는 하나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괜찮아.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 그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 너의 행복은 그 누구보다 중요하단다. 아니요. 엄마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엄마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제 행복 때문에 엄마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엄마와 저, 그리고 건우 오빠, 우리 세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엄마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실 때까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하나는 그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하나는 자신의 신념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곁에 서서 하나의 선택을 응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건우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머니 하나를 설득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하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와 함께 어머니를 설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저희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건우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우는 하나와 저의 관계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죠. 며칠 뒤 건우의 어머님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나가 유진 씨와 의절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건우 역시 하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요. 둘 다 정말 어리석은 아이들입니다.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나의 어머니입니다. 하나가 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 또한 하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제게 모든 것이고 제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진 씨, 우리 건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이자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인재입니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면 하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씨는 하나가 그런 행복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를 위한 일일까요? 어머님, 저는 하나가 그런 행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에게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에게는 제가 가족입니다. 건우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을 버리고 얻은 행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어머님은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죠.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하나가 정말 결혼을 포기해야 할까? 나는 하나에게 짐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건우의 부모님은 하나와 저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건우의 어머님은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의 뜻을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함이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물러서지 않고 각자의 신념을 지키며 결혼식을 준비했죠. 하나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나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엄마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나가 가장 예쁜 신부가 되기를 바랐죠.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가 입을 드레스를 곱게 다려놓았고 하나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같은 엄마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친엄마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엄마를 만났어요. 그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 되었어요. 저는 하나의 말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하나가 제 삶의 전부이자 제 존재의 이유였죠. 드디어 결혼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나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식장으로 향하는 길, 건우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저는 하나와 함께 어머니를 설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는 건우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우는 하나와 저의 관계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죠. 드디어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하나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우리를 축복해 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건우의 부모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유진 씨, 우리 건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이자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인재입니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면 하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씨는 하나가 그런 행복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를 위한 일일까요? 어머님, 저는 하나가 그런 행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에게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에게는 제가 가족입니다.
건우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을 버리고 얻은 행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어머님은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죠.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하나가 정말 결혼을 포기해야 할까? 나는 하나에게 짐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 입구 건우의 아버님과 어머님은 더 이상 저희를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우의 아버님이 제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 씨, 우리 하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역시 제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저희의 오만함과 편견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그리고 유진 씨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유진 씨를 우리의 가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들은 낡은 앨범 속 사진을 통해 그리고 하나의 아픈 과거를 통해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와 건우는 결혼에 성공했고 유진은 두 사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낡은 앨범 속 사진은 더 이상 슬픈 과거의 상징이 아닌 이들의 진정한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와 건우의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건우의 부모님은 결혼식 내내 저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셨죠. 특히 어머님께서는 제게 먼저 다가와 손을 잡고 하나의 어머니께서 저희와 한 가족이 되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을 쏟아냈고 어머님은 제 손을 놓지 않고 꽉 잡아주셨죠. 그분들의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진정한 용서와 환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하나와 건우와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제 옆에 꼭 붙어 있었고 건우는 그런 하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하나와 건우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매일같이 제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죠. 건우의 부모님도 이따금씩 제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하나와 건우가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더 이상 저를 낯선 계모가 아닌 한 아이의 훌륭한 어머니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와 건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손에 낡은 앨범을 들고 있었죠. 저는 그 앨범을 보고 순간 긴장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친모와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는 제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앨범을 엄마에게 다시 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이 앨범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친엄마가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 앨범은 저의 과거를 보여주는 기록일 뿐이에요. 이제는 앨범 속 사진을 봐도 슬프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만났고 또 건우를 만났으니까요. 엄마와 제가 함께 만들어 온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 건우와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죠.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야. 이제 이 앨범은 더 이상 슬픈 기억이 아니야. 이 앨범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중한 보물이야. 엄마와 내가 함께 만들어 온, 그리고 이제는 건우와 함께 만들어갈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말이야. 건우는 그런 우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날 비로소 제가 완전한 한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통받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한 아이를 키워냈고 그 아이의 사랑으로 인해 한 가족의 든든한 어머니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삶을 통해 깨달은 진실입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편견과 오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낡은 앨범 속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가족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오디오가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우시죠? 아쉽게도 오디오가 모두 끝났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오디오 드라마 귀마라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